안녕하세요. 주제로 이야기한다. 주제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양자입니다. 양자, 과연 이거 지금 공략해도 되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다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양자 관련주 지금 공략해도 되냐 안 되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가져온 차트는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아이온큐라는 양자 관련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주가를 보시면 엄청나게 올라왔죠. 지금 거의 올해 10월 말 11월에 15불 막 이랬던 주가가 지금 30불 좀 빠졌는데도 30불이죠. 거의 두 배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두 달도 안 됐죠. 두 달도 안 돼서 두 배가 올랐다라는 건 양자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벌써부터 뭐 부정적인 이야기를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아이온큐의 사장 겸 CEO인 피터 챕먼은 이번 분기 아이온큐에게 엄청난 성과를 안겨준 시기였다. 지난 3분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당사의 매출 가이던스 범위 상단을 훨씬 초과를 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기술 혁신 면에서도 양자 시대를 앞당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여기서도 좀 드러나지만 양자라는 거, 양자 컴퓨터, 양자 기술 이런 게 조금은 아직 우리 실생활에서 쓰이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상용화가 되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의 CEO 피터 챕먼 역시나 지금 지난 3분기 결과가 이게 상용화되고 우리의 삶을 바꿨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삶에 상용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앞당겨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죠. 특히 2분기에는 가속화된 기술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했으며 업계 최초 이런 것들을 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아이온큐의 상업화에서도 중요한 분기였다. 이 부분이 조금 나름대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상용화도 아니고 산업화도 아니고 상업화는 뭐냐? 이걸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상업화라는 건 상업의 형식으로 변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아이온큐가 조금 이거는 그냥 뭐 연구소인가 하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기업이구나 기업이구나 네라고 생각을 할 만한 그런 중요한 분기였다. 그렇게 되는 중요한 분기였다라는 거죠. 경쟁 입찰 과정을 통해 지능 및 보안 응용 연구소와의 시스템 설계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고 AWS와 아마존 웹 서비스죠. 시스템 접근 계약을 연장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상업화를 거쳤다. 기업다운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드러나듯이 아직 양자라는 게 현실과는 조금은 거리가 먼 모습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상용화시키고 우리 실생활에 자리 잡게끔 하기 위해서 기업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는 기존부터 이런 식으로 미래에 대해 투자를 하고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앞서 나가고 있고 기업들도 이러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조금 얘기가 달라요. 한국 양자 기술은 부끄럽게도 주요 12개국 중 12개국 중 최하위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100점을 받았지만 한국은 2.3점에 불과했죠. 이게 양자 컴퓨터 부문이었고요. 양자 센싱이나 양자 통신 이런 분야가 있어요. 양자 기술의 분야가 있는데 양자 센싱도 마찬가지로 한국은 이 정도 수준의 점수였고요. 또 양자 통신 마찬가지로 이 정도 수준의 점수였습니다. 제가 이후에 설명드릴 부분이 양자 통신에 대한 부분인데 그나마 한국에서 조금 양자 기술 중에서 발전했다 싶은 게 양자 통신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주요 12개국 중에서는 여전히 최하위다. 아직은 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내 양자 기술 관련 기업들에는 양자 컴퓨터가 아니라 양자 암호 관련 부분들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양자 컴퓨터는 양자 기술 중에서 좀 최상위급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양자 암호가 그나마 접근하기 쉬운 아래 부분에 위치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나마 발전한 게 그나마 좀 기술을 갖추고 있는 게 양자 암호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국내 관련 기업들, 국내 증시에서 부각되는 양자 기술 관련 기업들도 다 양자 암호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양자 암호라는 것은
양자암호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양자암호 통신, 양자통신 이렇게도 불리는데 빛을 이용해 통신을 하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통신망은 원래 0과 1로 이루어진 신호 줄기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데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0과 1이 정해져 있지 않고 또 이를 결정하는 장비, 중간에 암호키가 있는데 이를 결정하는 장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양자암호 통신과 관련된 기업들로 부각되는 종목들, 말이 좀 이상하네요. 양자암호 통신으로 부각되는 종목들, 기업들은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23년도 이때 제가 리포트를 하나 작성하느라 이 뉴스 기사를 하나 캡처해 놨었어요. 그래서 이게 2023년도 퀀텀 코리아 참여 기업들을 표시해 놓은 건데 이 퀀텀 코리아에서는 양자 기술, 양자 과학 기술들을 좀 뽐내는 곳입니다.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을 뽐내는 곳인데 여기 보시면 SK텔레콤, KT, LG U+ 등 통신 3사가 주요하게 참여를 했죠. 결국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양자 컴퓨터 멀었고 양자 센싱도 멀었고 그나마 양자 센싱 오늘 설명은 안 드릴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양자 센싱조차도 SK텔레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아직 양자 관련 기술들이 조금 국내 대기업들이 잘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통신 3사가 양자 암호 통신 이런 부분들로 양자 통신 이런 부분들로 자리를 잡았을 뿐 자리 잡은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산업 이 산업의 정말 초석 중에 초석을 다졌을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하일 수는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주요 12개국 중에 국내 양자 기술은 안타깝게도 최하위 수준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아이온큐도 참여를 했었어요. 미국의 스타트업 아이온큐 이때 당시에 스타트업이었죠. 근데 이때 당시에도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이게 2023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당시에도 아이온큐는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아이온큐는 양자 기술 관련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시화하고 성장을 해 나갔다면 국내 증시에서는 이런 것들이 조금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4년 퀀텀 코리아는 어땠을까요? 역시나 마찬가지 SKT와 KT 그리고 LG U+가 참여를 했습니다. 통신 3사가 참여를 해서 양자 기술력을 뽐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양자 기술력을 제대로 뽐내진 못했죠. 해외 기업들에는 못 따라가는 수준이니까. 여기서 KT, SKT 중에서 엑스퀀텀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엑스퀀텀은 SK텔레콤에서 연합체 멤버사들과 관계사들이죠. 관계사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대표해서 기술과 제품을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SOS랩, 엑스게이트 우리로, KCS, 노키아, IDQ 코리아 이렇게 멤버사로 참여 중이다 라고 나오죠. 익숙한 종목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엑스게이트와 KCS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후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자, 2024년 퀀텀 코리아에서 각 통신 3사가 내놓은 것들 먼저 좀 살펴보고 엑스게이트, KCS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K텔레콤은 엑스퀀텀 멤버사들과 함께 아까 보여드렸던 부분이죠. 참여 중이고 또 KT 같은 경우는 조금 군부대와 협력이 있었어요. 2023년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KT 같은 경우는 SKT와 달리 KT 같은 경우는 조금 지자체, 군부대 등 공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이런 협력이 큽니다. 그래서 KT 같은 경우는 퀀텀 자율주행차, 퀀텀 VPN, 퀀텀 AR 글래스 이런 것들을 양자암호 통신 서비스를 통해 내놨다라고 하죠. LG U+는 클라우드용 통합 계정 관리 솔루션인 알파키를 제공한다, 공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LG U+는 양자암호 통신을 클라우드 서비스에 적용을 해서 보다 많은 영역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도 보안을 갖추게 됐고 이런 암호 유출을 방지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기술력을 공개를 했다, 발전을 이뤄가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엑스게이트, KCS 이 두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두 종목 최근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도 최근 5거래일간 70% 이상 올랐고요. 이건 현재가 대비니까 고점까지는 70% 가까이 70% 이상 올랐었고요. KCS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엑스게이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2023년에 양자 기술 관련해서 리포트를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2023년에 썼던 내용이에요. 여기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사실상 성장이 된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엑스게이트의 VPN 서버 장비에 IDQ의 양자 난수 생성기 칩셋을 연동해 양자모 통신 기반 VPN을 개발을 했다. SK텔레콤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죠. 사실상 엑스게이트는 VPN 서버 장비를 제공했을 뿐 양자모 통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써놨죠. 2023년에도 써놨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도 왜 엑스게이트를 다뤘고 KCS를 다뤘었냐?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냥 테마로만 부각이 됐고 테마는 그냥 광기를 먹고 수익을 보는 거죠. 시세를 타고 수익을 노려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좋아 보였던 두 개로 엑스게이트와 KCS를 다뤘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이 두 종목이 대장으로 부각이 되고 있죠. 그건즉 여전히 이게 테마로만 부각이 되고 있고 실체가 사실상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술에 대한 부분 조금 더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VPN 사업하는 거 제가 엑스게이트 사업 보고서를 좀 따왔었어요. 이때도 2023년이었죠. 그래서 VPN 관련 사업을 확인을 하는 건 확인이 됐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양자암호 관련된 내용은 없음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자암호 칩셋만 껴서 그냥 이 VPN 서비스 제공하는 거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에 그냥 그저 테마였고 2023년도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테마는 차트를 타고 가거나 좋은 재료가 그냥 차트 타고 가면서 만들어 간다. 그대로 차트를 타고 간다. 즉 가는 놈이 잘 간다. 테마라는 것 자체가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도 이때 시세가 강하게 부각이 됐었고 그랬지만 저는 마냥 긍정적으로 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가 긍정적으로 봤다면 그만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건데 그랬다면 지금 엑스게이트가 새로 부각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미국 아이온큐 주가 부각이 될 때 같이 따라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죠. 사실상 지금도 테마에 불과하다라는 거고 KCS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5거래일간 많이 올랐죠. 이것도 6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마찬가지. 그래도 그나마 엑스게이트보단 조금 나아요. KCS는 SK텔레콤과 공동개발에 성공한 양자 암호 칩을 새롭게 출시한다. 여기 양자 암호 칩을 새롭게 출시를 했긴 했어요. 이게 2023년도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더 기술이 발전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이렇게 다뤄드렸고 이거는 엑스게이트보다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부분이 여기서 공공시장에 진입하는 조건을 갖춘 바 있다라고 하죠. 암호 모듈 검증 인증을 어디서부터? 국정원으로부터 지녔다. 그래서 국정원 인증 이번에도 받아낼 가능성이 높았고 역시나 그대로 진행이 됐으며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공공기관에서도 많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그나마 엑스게이트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죠. 하지만 역시나 이게 한국에서 양자암호, 양자통신 이게 생소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해외 기술력에 비하면 역시나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한국, 코리아의 양자는 아직은 훨씬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엑스게이트, KCS 이런 게 부각이 됐지만 그저 미국 증시에서 아이온큐가 부각이 되니까 테마성으로 따라간 게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니 양자암호, 양자통신 안 좋은 거면 뭘 잡아가야 되냐? 이 부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난 영상들 통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긴 했던 부분이에요. 일단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에서 아이온큐가 부각이 돼서 국내 증시도 양자통신, 양자 관련 기업들이 테마성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미국 증시에서 또 다음 움직이는 것들 우리가 봐야겠죠. 그런데 당장 드러나는 건 없습니다. 여기 타이틀로 우주라는 게 나오긴 했는데 이 우주가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고 취임을 앞둔 시점에서 테슬라 주가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죠. 이게 얼마나 오른 건지 좀 가늠이 안 되실 거예요. 100%가 올랐습니다. 100%가 올랐다라는 건 테슬라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거죠. 심상치 않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추적해야 될 건 뭐다? 바로 테슬라가 집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렸던 거예요. 여기서 무인 자율주행 택시, 로보택시, 사이버캠 얘기도 나오고 뭐가 하는데 여기 타이틀에 우주가 적혀 있는 이유는 지금 스페이스X 지분 가치가 엄청나게 증가를 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즉 트럼프 당선인 이후에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서 그 성장 가능성이 우주항공에도 강하게 나타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주항공까지 다 설명드리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종목 하나 보여드리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영상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다음 영상까지 꼭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종목명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트레가이를 가져왔어요. 이거 바닥에서 반등한 정도만 보셔도 최근 시장지수 반등 대비 강한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또 여기서 재차 이평선 수렴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추가적으로 강한 시세 가능성까지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 통해서 우주항공 그리고 세트레가이에 대한 부분들 설명드릴 거니까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셔서 다음 영상 바로바로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설명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양자 관련 종목들 허상이다. 그런데 일단은 테마는 가는 놈들이 계속 가기 때문에 양자 관련 종목들이 더 갈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어차피 이거 미국 증시 트렌드 따라가는 거면 우리 우주항공에도 집중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까지 체크해 두시고 그럼 우주항공 좀 더 세부적으로 왜 세트레가이 봐야 되는지 또 다른 종목 뭐 봐야 되는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다음 영상까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번 부탁드리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은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 더 유익한 영상, 더 좋은 종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